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지만 기술적인 부분에서 조금 불편을 드렸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 제가 방송을 켰었는데 끊겨가지고 지금 다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선을 좀 덜 끼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서 다시 끼우고 했더니 지금은 잘 들리시죠? 안 끊기죠? 굉장히 당황스러운 순간입니다. 당황스러운 순간도 있죠. 오늘 라뿌님데이. 재밌죠. 이런 게 재밌어요. 사실 부동산 얘기 같은 건 재미없고요. 나쁜임대인 이런 거 재밌습니다. 원래 부동산 얘기라는 게 그렇잖아요. 재밌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재밌게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지죠. 나쁜 임대인도 그렇고 오늘 재밌는 뉴스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셀프 홍보하고 왔어요. 단톡방에다가 셀프 홍보. 원래 홍보나 마케팅은 셀프로 하는 겁니다. 해야죠. 다 쫓아냈어요. 들어오셨던 분도 다 쫓아내고, 다 쫓아냈기 때문에 셀프 홍보하고 왔습니다. 자, 카메라 구도도 다 잡았고, 자, 들어오실 분들도 다 들어오니까, 자, 이제 시작하면 되죠, 이제. 슈님, 셀프가 힘들어요. 이거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저도 처음에 조금 부끄러워서, 이런 걸 어떻게 하냐 했는데, 아니에요. 이거 셀프로 셀프를 잘해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메인 주제부터 가지고 왔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부터 임차인, 임대인 때문에 엄청 힘든 날이었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날 힘든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대내어서 힘들어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내어서 힘들어할 필요는 없어요. 그날 끝나면 끝난 거예요. 잘 해결한 거예요.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 힘들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그냥 일하면서 터득한 거예요. 계속 내가 힘들어 해봤자 소용도 없는 거고 그날 힘든 거는 빨리빨리 잊어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오늘의 메인 주제부터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이걸 아예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메인 주제는 바로 요겁니다. 중꺾마. 여러분들 이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은 마음이다. 제가 요즘에 사실 제 마음을 제일 잘 표현하는 단어인 것 같아요. 제가 그냥 가지고 있는 신념이랑 일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잘 표현한 단어인 것 같아서 표현이 되게 좋았어요. 저 막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많이 표현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나온 말이냐고 하면은 그 게임 롤이 있어요.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하는 이 게임이 있는데 2022년 월드 챔피언십에서 DRX라는 팀이 있대요. 저도 게임을 안 해서 모르는데 DRX라는 팀에 데프트라는 선수가 있는데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지기는 했지만 저희끼리만 안 무너지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이 말을 들은 다음에 기자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터뷰 기사를 RG 이전 패배는 괜찮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은 마음이다. 이거를 진짜 너무 표현을 잘한 것 같아요. 중꺾마. 그래서 사실은 이게 중꺾마가 아니라 요거예요. 요게 맞는데 보통 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중꺾마로 표현을 합니다. 요즘 진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니까 여러분들도 알고 있으면 좋아요. 중꺾마. 결국엔 이 DRX라는 팀이 우승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멋있었어요. 너무 멋있어요. 중꺾마. 제가 요즘에 조금 제일 관심이 많은 게 뭐냐면은 슬로건이에요. 슬로건. 슬로건. 사실 제가 썸네일 같은 거 이제 많이 만들잖아요. 유튜브 하면서 썸네일을 만드는데 영상을 만들면요. 영상의 질 같은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썸네일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게 클릭률이 50%에서 한 70% 정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썸네일에 신경을 되게 많이 쓰는데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게 다른 사람들은 뭐 사진에 대한 표현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로 예쁘게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슬로건, 이 단어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요거 슬로건 요즘 많이 생각하는데 최근에 본 말 중에 가장 멋있었어요. 중꺾마. 기자가 썼습니다. 요 기자가 썼더라. 저도 이거 자료조사하면서 안 건데 기자가 썼는데 이렇게까지 될지 몰랐겠죠. 근데 요즘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을 되게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월드컵으로 유명해진 것도 맞아요. 근데 그 전부터 요 말을 쓰다가 월드컵 때 되게 많이 표현을 한 거죠. 중꺽마. 안녕하세요. 영상만 보다가 실시간 처음 보네요. 아유,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금 방송이 길게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였기 때문에 2개 연속으로 간다라고 생각하고 1시간 이상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실시간 사람들이 좀 적게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언젠간 들어오겠지 라는 표현으로 간 겁니다. 저는 썸네일 문구 진짜 머리 쥐어짜야 해요. 머리 쥐어짜야 됩니다. 썸네일 문구가 욕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잘 짠 거예요. 저는 욕을 좀 더 먹고 싶은데 잘 못 짭니다. 그래서 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중꺽마라는 말이 되게 좋았거든요. 일을 하면서 모든 일에 저는 버티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되게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시도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버티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게 되게 많이 저한테 중요하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비슷할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거나 한 번에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계속 시도하고 실패하고 앞으로 조금씩 안 보이지만 조금씩 나가면서 결과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버티는 시간이 필요한데, 버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막연하게 제가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인터넷에서 진짜 주옥 같은 말을 하나 찾아냈어요. 와, 제가 이 글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해서 가지고 왔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버틴다고 하면은 사람들은 그것을 굴욕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버틴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다. 내적으로는 분노와 모멸감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하고 외부의 기대에 나를 맞추면서도 나를 잃지 않아야 하는 매우 역동적이면서도 힘든 과정이다. 버티는 시간 동안 우리는 그 일의 의미를 깨닫고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필요한 것들을 재정비하며 결국 살아남는 법을 익히게 된다. 와, 이게 진짜 너무 내가 생각했던 버틴다라는 말을 잘 표현한 문장인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쓴지를 모르겠어요, 이거를. 제가 트위터에서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거를 보고 저는 인스타에서 봤거든요. 인스타에서 봤어요. 근데 누가 올린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분한테는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들어가서 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버틴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표현하더라고요. 내적으로 분노와 모멸감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하고 외부의 기대에 나를 맞추면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아야 하는 매우 역동적이면서도 힘든 과정이다. 야, 매우 역동적이면서 힘든 과정이다. 이 표현이 저는 너무 와닿았거든요. 사실 이게 버티는 거의 정의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생각하는 버틴다의 의미는 이겁니다. 그냥 가만히 시간을 보낸다가 저에게 버틴다는 아니거든요. 제가 사업을 하거나 부동산을 하거나 혹은 지금 유튜브를 하면서 영상을 찍거나 하면서 제일 많이 힘든 게 뭐냐면은 저를 조롱하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조롱. 저를 되게 많이 조롱합니다. 네가 무슨 사업을 해? 네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인터넷 사업 같은 경우는 결국엔 다 망할 거야 라는 식의 조롱도 있었고, 부동산을 하려고 하니까 너는 사기꾼이 되려고 하느냐 이런 표현을 하신 사람도 있었고, 동영상 같은 경우도 네가 뭐 영상 찍어봤자 무슨 구독자가 생기겠냐, 누가 영상을 보겠냐, 야 그리고 영상 이만큼 올렸는데 구독자 이것뿐이면 망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나쁜 표현인데 앞에서 저한테 막 조롱하듯이 올린 글들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그냥 버티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런 사람들은 있군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런 시선이라든지 비난들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유튜브를 안 찍었다라고 하면 이게 없었을까? 아니요. 저는 예전에 부동산을 할 때도 이런 얘기를 들었고 사업을 할 때도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가장 잘 표현한 말이 중꺽마라는 말인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고 이거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버티고 살아남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세상의 시선이나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한테 너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죠. 100만 유튜버도 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뭐 연예인들도 좀 만나보고 싶고 금전적으로도 굉장히 크게 성공하고 싶고 여러 가지 목표들을 가지고 있고 구체적으로 적어놓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심리적으로 네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자, 단단한 마음을 가진 사람, 무너지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것들은 사실 결과거든요. 내가 만들어내는 일들인데 내가 단단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굉장히 많이 생각합니다. 저는 착한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망가지는 거,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거를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 자신이 다른 사람 보고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사나 뉴스 같은 데 보면요, 부동산 시장, 중개업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고, 그리고 같은 기사를 보고 내가 어떻게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단단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런 것들은 외부적인 요인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엔 나는 내 마음과 싸울 수밖에 없고 외부의 시선과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만약에 너한테 과거로 돌아가면 뭐를 한번 해볼래? 어떤 것들을 할래? 라는 질문을 누군가 한다라고 해봤을 때 저는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과거에 있었던 그대로 살 것 같아요. 그 실패라는 것들을 계속 겪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제가 단단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거로 돌아간다면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과 똑같은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몇 번이고 부딪히고 넘어지고 반복하면서 하나씩 나가거든요. 저는 17살 때도 내 인생에서 가장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항상 결정을 했거든요. 20살 때도 마찬가지. 그냥 그 결정이 안 좋은, 되게 허접한 결정이었다. 되게 쓰레기 같은 결정이었을 뿐이지 분명히 그때는 되게 심각했어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였거든요. 그때는 뭐 결정한 요인이 되게 우스꽝스럽겠죠. 지금 생각하면은. 저는 되게 마음에 드는 문구인 것 같아요. 중꺽마라는 게. 그냥 주제를 그냥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중꺽마. 뭐가 많네요. 일한 지 한 달째 된 소공인데 엄청 영상 도움 많이 받고 있어요. 최고. 욕먹으면 무섭습니다. 버틴다라는 말의 단어에 무게감이 엄청나네요. 그쵸? 예, 버틴다라는 말을 저는 이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사실 다들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다 버텨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의심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버틴다는 게 되게 엄청난 거거든요. 아까 그 버틴다의 단어에 역동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역동적이다. 그 말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존버가 진짜 힘들죠. 존버 성공하신 분들의 특징은 존버하면서 그쪽에 대한 엄청난 공부를 한다는 거죠. 니네는 짓거려라. 나는 내 걸 한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존버라는 표현을 했을 때는 그냥 버틴다, 존나 버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끝나는데 버틴다를 이런 표현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하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버틴다. 외부의 기대에 나를 맞추면서도 나를 잃지 않아야 하는 매우 역동적이면서도 힘든 과정이다. 여기서 나를 잃지 않는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저는 여기서 되게 감동받았어요. 사실 욕 많이 먹죠. 저도 욕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뭐하는 짓거리냐? 왜 네가 뭔데 방송을 하고 있냐? 니까짓 게 뭔데 얘기하느냐,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꺽마니까 괜찮아요. 자, 이번에는 아무런 얘기가 없으니까 바로 다음 주제로 주제가 많아요. 오늘은 주제가 많아요. 4개 아니면 5개를 가는 거거든요. 그냥 달릴 수 있죠. 저는 말을 잘하니까요. 재밌게 하는 거 이런 거 못해서 그렇지 말을 하는 건 좀 다른 영역이에요. 말을 잘하니까 하나 더 갈 수 있죠. 자, 요번에는 부동산 소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이번 주에 굉장한 부동산 뉴스가 나왔어요.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뉴스에 나온 내용이니까.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관심이 없어요. 이게 뭐냐? 바로 요겁니다. 표준지하 표준주택.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표준지하 표준주택. 요게 간단하게 개념부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표준지하 표준주택이라는 건요,
토지와 주택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필지와 주택을 얘기합니다. 자, 필지는 약 50만 개 정도가 되고요. 주택은 22만 호 정도 됩니다. 쉽게 얘기하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토지를 조사할 수는 없어요. 전문가들이 아무리 많다, 공무원들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토지를 다 조사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중에서 대표되는 토지를 하나 조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가격을 정합니다. 그래서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가격을 정해서 공시를 하는 거죠. 자, 공시를 하게 되면은 이 공시를 통해 가지고 재산세라든지 보유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같은 것들, 혹은 뭐 다른 기타 연계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재산과 연계되어 있는 건강보험료 같은 거, 이런 것에 대한 지표에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관심이 없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죠. 재미없거든요. 이게 뭐 나중에는 그렇게 될 지언정, 지금 당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지만, 자, 부동산 전문가인 유튜버 버튼홍이 관심이 있습니다. 야, 자, 내가 얘기해야지. 이거는 나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했는데, 제가 왜 뉴스라고 했냐면, 이거 해마다, 1년마다 한 번씩 발표하는 거여서 큰 뉴스는 아니거든요. 근데 뭐가 달라졌냐면, 올해는 요게 달라졌습니다. 2023년 표준지와 표준주택 가격 결정 공시를 했는데, 자, 지난해보다 표준지는 5.92% 하락, 표준주택은 5.95% 하락했어요. 약 6% 정도가 하락했는데, 원래 이게 하락하지 않거든요. 보통은 상승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되게 충격적인 거예요. 이게 2009년 이후에 14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고 나서도 처음으로 하락한 거예요, 이게. 그것도 6%나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 순서가 이렇게 가거든요. 자, 표준 부동산의 가격을 공시했으니까 이의 신청을 받은 다음에 심사하고 표준 부동산 가격 조정 공시한 다음에 우리가 매일 확인하는 개별 부동산 가격을 결정 공시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라든지 집합 건물 같은 각 부동산의 가격들을 결정 공시한 다음에 이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로 결정이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6%잖아요. 표준지가. 개별 부동산 됐을 때는 두 자릿수 이상이다. 그러니까 약 10% 이상 작년보다 낮아질 거다라고 예상한다는 거죠.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뉴스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10% 이상 낮아질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근거가 여기서 나오더라고요. 보도자료에서 보시면은, 자, 23년 적용 현실화율이 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겠다. 자, 22년, 21년, 20년 이렇게 있으니까 3년 전 가격으로 다시 회귀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체감하는 거는 약 10% 정도가 되지 않을까. 대부분 사람들은 개별 부동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떨어지고 내년에는 세금을 좀 적게 낼 것이다. 올해는 세금을 좀 적게 낼 것이다. 라고 되는 거죠. 요거 시스템이 되게 하락한 게 되게 웃긴 거거든요. 원래 공시가격이라는 게요, 실제 우리가 매매하는 가격보다 많이 낮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매매가가 100%라고 하면 공시가격이 50에서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진짜 많아봐야 65에서 70% 정도?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의 가격이 턱없이 낮아요. 세금에 물리는 게 되게 낮게 나오는 건데 이거를 올렸어요.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야, 안 되겠다. 세금을 좀 많이 먹여야겠다. 그래야지 투기를 하지 않을 테니까 현실적으로 약 90%까지 올리자. 그래야지 투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계속 올렸단 말이에요, 이 금액을. 근데 문제가 22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매매가보다 공시가격이 높은 경우가 생긴 거예요. 원래는 이게 50% 60%일 때는 사실 절반 가격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게 올리다 보니까 한 80%까지 올라왔다 칠게요. 근데 떨어지는 게 많이 떨어져 버리면은, 자, 공시 가격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여기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야, 내 집은 원래 가격은, 파는 가격은 1억밖에 못 받는데 1억 2천만 원어치 세금을 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야, 정치나 이런 경제에서 세금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세금을 매기는 이 기준점, 공시 가격을 매기는데 시세보다 더 많이 매긴다라고 하면 이거는 되게 가혹한 행사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공시가격을 그렇게 많이 못 올렸었는데 올리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언제 생겼던 사자성어인지 저도 몰라요. 사자성어에도 있어요. 가렴주구라 해서 가혹할 가자, 거둘 염자, 벨주자, 구할 구자 해가지고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거나 백성의 재물을 억지로 빼앗음이라는 사자성어가 이미 만들어져 있었어요. 제가 2023년에 얘기할 줄 알고 가렴주구라는 사자성어를 만들어 놨던 거죠. 우리 조상들이. 그러니까 세금이라는 게 서민들 그리고 국민들한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공시가격을 그렇게 많이 못 올렸는데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잡아야 된다라고 해서 올리는 바람에 이렇게 세금을 많이 매기는 정부가 돼버린 거죠. 제가 뭐 이렇게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좀 표현은 잘하지만 이건 사실 세금적인 부분들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올릴 수가 없거든요. 쉽게 올리면 안 되는데 올리는 바람에 지금 이슈가 된 거죠. 요즘에 좀 이슈 되는 거 있잖아요. 요거 말고도 뭐냐면은 우리가 보면 아는 거. 자, 난방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되게 심하더라고요. 난방비에 대해서는 뭐 많이 뉴스를 보셨겠지만 원래 2만 원 나오던 사람이 7만 원 나오더니 14만 원 나온다. 그리고 2월 달에는 30만 원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11월, 12월, 1월, 2월 이렇게 해서 총 15배의 기적 15배의 기적을 만들어내니까 이렇게 되면은 사실 서민들이라든지 국민들이 되게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난방비가 문제가 되니까 바로 여기 대통령실에서 난방비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사실 이거 캡처한 거거든요. 이거는 방송 들어오기 전에 한 거기 때문에 아마 오늘 발표한 것 같아요. 오늘 며칠이지? 1월 31일 날 발표한 뉴스 같아요. 그래서 세금이나 아니면 공과금 이런 거는 되게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뉴스예요. 부동산에서는 되게 중요한 뉴스입니다. 자, 표준지와 표준주택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지만 공시가가 하락한 게 2009년 이후에 14년 만에 최초다. 이런 뉴스가 있었다는 거를 제가 얘기하는 거죠. 네. 우리 부동산 전문 유튜버 버튼농이 오늘도 열심히 재미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요것도 어차피 상관없어요. 썸네일을 잘 만들면 됩니다. 부동산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버튼원 방송을 계속 봐야 된다는 거. 버튼원 방송. 쟤는 참 쓸데없는 것도 많이 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별로 필요 없는 것까지 다 보고 있어요. 재밌습니다. 이런 게 저는. 그래서 오늘은 표준지와 표준주택을 좀 가져와 봤어요. 처음 듣는 소식이에요. 좋네요. 이런 거. 재미없거든요. 뉴스에서 얘기하면 재미없어요. 제가 재밌으니까 재밌는 거죠. 관리비 설명하는데 기준점이 바뀌는 걸 손님께 잘 설명해야 해요. 요즘. 바뀔 수 있죠. 관리비나 전기, 가스 이런 거. 특히 전기랑 가스가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 되게 공인중개사가 잘못 설명해가지고 많이 나온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건 좀 민감합니다. 그래서 요 표준지랑 표준주택 가격이 사실 생각보다 경제나 아니면은 일반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되게 크거든요. 특히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이걸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도 건강보험료 많이 올랐더라고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근데 병원을 안 가는데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는 게 조금 그럴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조금 아까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건 아니지만 아까울 수는 있잖아요. 아까워할 수는 있잖아요. 그랬습니다. 자, 그래도 요 2개 하고 나니까 약간 목이 좀 아프네요. 목이 조금 아파요. 자, 오늘 제가 5개의 주제를 다 얘기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거 그냥 유튜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되게 참고로 좀 얘기를 해드리면은 이 카메라를 고정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은 여기에 고정하느냐, 여기에 고정하느냐, 여기에 고정하느냐에 따라서 내 생김새가 달라져요. 그리고 되게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위를 보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되게 좀 그래요. 근데 그 인터넷에서 많이 파는 거 있잖아요. 카메라 고정해가지고 요렇게 잡는다, 요렇게 잡는다, 요렇게 잡는다. 제가 써봤거든요. 별로 안 좋아요.
고정하기가 되게 힘들고, 그리고 좁은 공간에서 대부분 영상을 찍거든요. 좁은 공간에서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요번에 기똥찬 걸 하나 찾아냈습니다. 기똥차요, 이게. 요거는 방송에서 편집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나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기똥찬 걸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냥 파는 것들은요, 조율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길이가 되게 길단 말이에요. 제 거는 카메라가 여기 위에 선반이 하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딱 고정해야 돼. 그 짧은 구간 안에서 세밀하게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어려운데, 그 차량용 핸드폰 거치대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차량용 핸드폰 거치대가 너무 작은데 미세하게 조정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 야, 이거 카메라 앵글이 죽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처럼 조금 좁은 공간에서 카메라를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요거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뭐 TMI입니다. TMI인데, 저는 제가 해놓고 되게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잘했다, 너무 잘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뭐 약간 하시고 싶은 분도 있다, 유튜브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한번 활용해 보세요. 제가 사용해 본 것 중에서 제일 많이 잘 됩니다. 제일 만족스러웠어요. 그 되게 미세한 구간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생긴 것도 중요하지만 잘생기게 나오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예쁘게 나오는 것도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살만 자꾸 빼지 말고, 살 뺀다. 저는 방송 시작하고 나서요, 살 빼본 적 없습니다. 살이 안 빠져요. 살이 빠졌다가 다시 쪘다가 빠졌다가 다시 쪘다 하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를 잘 조정하시면 됩니다. 카메라를 잘 조정하시면 그게 훨씬 나아요. 제가 오만 거 다 사용해 봤거든요. 비싼 것도 다 사용해 봤는데, 뭐 자동으로 이렇게 잡아준다 이런 것들도 있어요. 저기 있는데 얘보다 훨씬 나아요, 이게. 이게 딱 고정시키는 게 나아요. 잘 안 되면 테이프 같은 걸로 고정시키세요. 그것도 괜찮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파는 것보다 이것도 산 거긴 하지. 이거 훨씬 쌉니다, 이게 훨씬 싸요. 훨씬 싸고 훨씬 좋아요. 저만 알려고 하다가 버튼홍님 헤어스타일 조금씩 바뀌시네요. 이게 여러분들이 보실 때만 조금씩 바뀔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머리가 길면은 바꿔야 돼요. 머리가 길면 바꿉니다. 자르면은 조금 내려주고, 길면은 옆으로 넘기고 합니다. 바꿀 수밖에 없어요. 제가 머리카락이 되게 얇거든요. 얇고 숱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은 숱이 아니어가지고, 얇은 사람들의 특징이 머리카락이 되게 많이 죽거든요. 되게 이렇게 차분해지기 때문에 좀 잘 띄워야 되는데, 길고 나면 뭐가 잘 안 되더라고요. 스타일링이 잘 안 돼가지고 약간 이마를 깝니다. 그리고 늦게 자라요. 늦게 길어요. 이게 좀 굵었으면 좋겠는데, 굵으면 스타일링이 되게 잘 될 텐데 파마도 못해요. 얇으면은 파마가 잘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됩니다. 저도 파마하고 싶은데, 약간 풍성해 보이고 싶은데 여기 앞머리가 이렇게 내려오면 예쁘잖아요. 이렇게 웨이브 지고 그러면은.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어쩔 수 없죠. 운명입니다. 타고나는 운명이에요. 전문가를 꿈꾸는 김매님, 이제 퇴근해서 겨우 들어왔네요. 아직 안 끝나서 다행. 이제 상반기입니다. 아직 멀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으로 바꿨으니까 지금부터 달리면 돼요. 자, 요번에는 또 새로운 얘기를 한번 해드려야죠. 자, 이번 주제, 나쁜 공인중개사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자, 요게 도입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공인중개사들에게 책임을 좀 묻겠다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인데, 이게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님이 이번에 그 강서구에 전세 사기 현장 간 거 있잖아요. 화곡동. 강서구 화곡동에 전세 사기 현장을 갔다가, 제가 볼 때는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전세 사기 가담한 공인중개사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서 자격증을 취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되게 많이 화가 난 것 같아요. 이게 시스템을 알면은 화가 날 수 있어요. 충분히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중개사한테는 전수조사해가지고 칼을 빼들겠다, 정부에서 얘기한 거예요. 와, 화곡동 전세 사기 현장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요겁니다.
불법 중개를 하는 업체들이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뿌리를 뽑겠다 이건데, 전세 사기를 했던 사람들이, 여러 건을 했던 사람들이 부동산이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상호도 그대로 하고 전화번호도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또 다른 세입자들에게 깡통 전세를 권유하면서 불법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님이 화가 많이 난 거죠. 엄청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곳이 있지? 아직 피해자들은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거를 중개한 부동산은 여전히 영업하고 있고, 그것도 다른 세입자들에게 깡통 전세를 권유하면서 불법 행위를 하고 있냐, 이거에 화가 되게 많이 난 거예요. 그래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서 자격증을 취소하겠다, 전부 없애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전세 사기에 가담한 중개사들에게는 무관용으로 처벌하겠다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시스템을 한번 얘기를 해드려 볼게요. 우리가 다세대 주택, 보통 빌라라고 얘기한 다세대 주택을 짓고 나면요, 건축주가 매매가를 한 3억 정도 받으면은 자기한테 수익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은 건물에 한 10채, 12채 정도가 나온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걸 3억씩 팔아가지고 다 남고 나면은 한 1억에서 한 3억 정도의 수익이 건축주에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팔면 되는데 수요가 별로 없어요. 빌라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데, 다세대 주택, 신축 빌라를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다는 거죠. 전세로 깨끗하고 저렴하고 좋으니까. 그래서 매매가가 원래 3억이었으면 전세가를 한 2억 5천 정도로 잡아야 되는데, 전세가를 한 3억으로 해도 사람들이 들어오네? 야, 가격 같은 경우도 안 보이고 투명하지도 않고 그냥 전세가를 그냥 3억으로 하자, 신축에 들어와가지고 옵션까지 넣어주면은, 자, 요 정도면 괜찮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까지 금리도 되게 낮았으니까 사람들이 별 부담 없이 들어옵니다. 부담 없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한테 매매가를 3억이라고 하면은 싫어하니까, 자, 신고는 요렇게 하자, 3억 5천 정도로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건축주가 요거를 짠다 라고 하면은 세입자를 맞추는 거는 공인중개사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다세대 주택에서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대행사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요 세 사람이 다 관련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세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명의자, 이 사람이 집주인이 되는 거죠. 새로운 집주인, 명의자가 된 사람이 여기에서 일부 금액을 받아요. 한 50만 원부터 1000만 원 사이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명의를 넘겨줘요. 집을 사는 거죠. 집을 샀는데, 그러면은 책임이 이 사람한테만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모르겠다 라고 하거나 지금처럼 문제가 많이 커진다라고 하면은 책임질 사람이 없는데, 그럼 이 세 사람은 어떤 책임이 있느냐 물어보면은 건축주랑 대행사랑 중개사가 이거를 짜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다 알고 있어요. 이 시스템을 모르면은 이 세 사람이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건축주랑 중개사랑 투자자, 대행사, 컨설팅 업체들이 이 발을 맞추지 않으면요, 절대 이 거래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절대 안 돼요. 절대. 무조건 압니다. 혹시 몰라요, 한 건 정도는 내가 몰라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10건, 20건, 30건, 50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스템을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와 관련된 건축주랑 컨설팅 업체, 대행사들을 다 때려잡고 있습니다. 전수조사하고 있는데, 화곡동 전세 현장 가보니까 중개사들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화가 난 거죠. 자, 불법 중개를 하는 업체들을 전수조사해서 뿌리 뽑겠다, 소탕하겠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영업 못하게 자격증을 취소시키겠다 라고 한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피해자들은 삶이 굉장히 피폐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와, 나를 중개했던 저 부동산은 뻔뻔하게 저 자리에서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피해를 당하고 나면 어떻게 자기가 당했는지 알게 되잖아요. 그것만 해도 화가 나는데 계속 다른 사람들한테 전세 계약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열받는 거죠. 그걸 이제 국토부에서도 알게 된 거죠. 원래 알았어야 돼요. 근데 왜 몰랐냐면은 일을 하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이쪽에다가 책임을 묻기가 어려우니까 명의자한테만 계속 책임을 물은 거예요. 계속.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간땡이가 커진 거죠. 원래는 100건 단위였어요. 건이 진짜 많다라고 해도 500건이면은 빌라 왕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1000 단위로 올라간 거죠. 해보니까 괜찮거든요. 해보니까 이게 돈이 돼요.
명의자들도 왜 하냐면은 만약 1,000만 원을 받았다 해볼게요. 야, 1,000만 원 받고 무슨 명의를 넘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인데 이게 1,000건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1,000만 원씩 받았을 때 1,000건이에요. 그럼 얼마가 돼요? 자, 100억이 됩니다. 진짜로 이게 10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게 되는 거죠. 명의자들도 돈이 엄청 커지거든요. 그래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이 세 사람이 몰랐다라고 하면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 공인중개사 중에서 자격정지를 4년간 받았던 사람이 2명밖에 없어요. 그냥 폐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관련돼 있지 않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자격정지를 안 받습니다.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영업을 계속 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처벌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다들 자기는 안 했다라고 해요. 안 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기는 몰라서 그랬다. 나도 피해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모르고 거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시스템은 계약을 한 번만 해봐도 알 수밖에 없는 게 2,000만 원 들어오거든요. 돈이 몇 천만 원 들어온다니까요. 내가 원래 중개한 계약은 100만 원짜리 중개 수수료였는데 자, 중개 보수가 100만 원인데 플러스 해가지고 1,000만 원, 2,000만 원이 들어와요. 근데 이 시스템을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 번만 물어봐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이 사실 처벌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보통의 착한 중개사들도 여기에 물이 들거든요. 물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중개사 한 명이 시장에 딱 들어왔어요. 보니까 뭐 계약 한 건 하면 1,000만 원을 준대요. 2,000만 원을 준대요. 3,000만 원을 준대요. 근데 야, 그거 사기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생각을 올바르게 했던 사람조차도 옆집이, 뒷집이 이렇게 계약을 하면서 돈을 받아가는 걸 봅니다. 근데 처벌을 안 받아요. 아까 4년 동안 처벌받은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했잖아요. 처벌을 안 받아. 그러면은 착한 사람이었는데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구나를 보게 되니까 물든다는 거죠. 다 다운 계약서랑 업 계약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올바르게 계약을 하려고 하는 공인중개사들이 있는데 불법적인 애들이 와가지고 계약을 훨씬 많이 하고 이렇게 편법을 써가면서 계약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불법을 해도 되는구나, 다른 사람들도 다 걸려도 아무렇지도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은 야, 나만 안 하고 있으면 내가 바보가 되는구나, 나만 굶어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 건이 시작이에요. 이 한 건을 하게 되면은 10건, 20건 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1,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다음 거 안 할 것 같아요? 합니다. 그리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면서 그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한 번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번 거부터는 훨씬 쉬워져요. 되게 간단한 원리거든요. 사람은 쉽게 변합니다. 그냥 그 한 번의 선택으로 인해서 바뀌기 때문에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부동산을 하게 되면요, 유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혹이 되게 많아요. 돈에 대한 유혹이 큽니다. 내가 이번에 계약서를 하나도 못 썼는데 갑자기 중개보수를 1,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아, 이번에 한 달 동안 돈 한 푼도 못 버는데 저거 한 건만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해요. 혹은 신축 빌라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신축 빌라가 아까 한 12개 정도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12개 정도, 10개에서 12개 정도 나온다라고 하는데 한 건당 2,0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내가 3건만 해요. 6,000만 원이에요. 3건 했는데 6,000만 원 나왔다. 한 달에도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거든요. 중개보수, 전세 이거 맞춰봤자, 아니면 해봤자 얼마 나오겠어요? 300만 원 나오거든요. 300만 원, 이제 양타 쳤다라고 하더라도 300에서 600 나오는데 이 중개보수의 10배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유혹을 이기기가 어려워요. 이런 사람들을 잡아야 되는데 이거를 진짜 강력하게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죠. 2월 달을 되면은 여기에 대한 전세 사기 방지 대책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안을 내겠다. 그리고 방법을 조금 제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를 보고 제가 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사실 사기라는 거는 계약에서 없어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사기에 대한 부분들을 처벌을 하거나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은 만들 수 있죠. 근데 앞으로 나오는 것까지 다 대비할 수는 없어요. 대신에 지금 하고 있는 것만 해도 좀 차단을 했으면은 피해자들이 조금 더 적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중개사지만 저는 나쁜 공인중개사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요거를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까지 물들어요. 보통은 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좋은 사람인데 나쁜 중개사 한 사람이 여러 사람들을 흐트려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갈대처럼 흔들리기 시작하죠.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흔들리면은 결국에는 골로 가요. 화면이 흐려지시면요, 설정에 들어가셔가지고 고화질로 바꾸시면 됩니다. 이게 자동으로 안 되더라고요. 저도 저번 주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화면이 만약 끊기거나 화질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설정에 들어가셔서 화질을 눌러 보시면 좋아요. 컨설팅 업체는 못 잡고 중개사 책임지는, 컨설팅 업체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얘네들 도망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결과를 발표하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컨설팅 업체는 다른 곳에 가서 또 저지르는데, 근데 이제 그 끝에 있는 그 대가리라고 할 뻔했네요. 끝에 있는 그 진짜 수뇌부들, 걔네들을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진짜로 공인중개사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수입을 얻어서 생계를 하다 보니까 유혹에 굉장히 약합니다. 제가 본 분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저는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 같은 경우는 큰일 날 거라 생각했는데 주변에 너무 많이 보여요. 주변에서 너무 많이 하니까, 저만 안 하니까 저는 자꾸 수입이 줄어들고 다른 사람들은 수입이 자꾸 올라가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처벌을 해야 되는 거죠. 빨리빨리. 그래야지 이런 분들이 많이 살아났는데, 얘네들을 처벌을 안 하고 있으면은 이분들도 결국에는 업계약서, 다운계약서를 쓰는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빨리 처벌을 해야 됩니다. 억울한 분들도 많죠. 왜냐하면 자기도 끝까지 처벌하기를 원했는데 너무 오랫동안 내가 수입이 줄어드니까 나도 했다, 어쩔 수 없었다 라고 하는 피해자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한 번으로 사람은 바뀌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중개사가 볼 수 있는 공적 자료의 범위가 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근데 사실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공인중개사가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대부분은 다 알고서 넘어가는 거죠. 공인중개사가 모르고 당했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자기가 이제 이거를 파악 못했다고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거는 조금 억울한 부분도 있어요. 정상이 비정상이 되어가는 요즘이네요. 아, 그럼요. 근데 과연 이게 요즘의 일만 그랬을까요? 저는 아주 예전부터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나쁜 사람들은 항상 있고요. 그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거를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를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정치적이지 않기 때문에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누구와도 싸우지 않습니다. 초과 중개 보수, 경계가 불확실한 권리금 컨설팅 비용, 털어서 먼지 안 나올 수가 없지 않나요? 그쵸. 근데 이제 권리금이라든지 컨설팅 비용, 요런 것들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죠. 근데 제가 여러분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얘기한 사람들은 피해자를 양상한 거잖아요. 요거는 피해자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돈을, 어떻게 보면 중개를 해준 부분이잖아요. 여러분들 보고 이런 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를 양상하는 일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업계약서랑 다운계약서가 언제 문제되는 줄 아세요? 업계약서, 다운계약서가 언제 문제가 되냐면은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서로 합의한 거잖아요. 자, 매도자랑 매수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오케이 해서 이걸 썼어요. 그리고 중개사는 중간에 썼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팔았던 집이 올라가요. 내가 팔았던 집이 엄청 많이 올라가요. 내가 2억에 팔았는데 이게 6억이 돼요. 그러면은 매도자가 화가 많이 납니다. 화가 많이 나요. 그래서 중개사한테 네가 팔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얘기합니다. 근데 중개사 입장에서 억울하죠. 내가 뭘 팔라고 했냐, 네가 시장에 내놨으니까 팔아준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매수자는 나는 내가 잘 산 거지, 내가 현명히 잘 산 거지 라고 얘기를 하니까 매도자가 열받아 가지고 이걸 신고하는 거예요. 업계약서 했습니다, 제가 다운계약서 썼습니다 라고 신고해요. 자진신고합니다. 최근에 많이 일어났어요. 최근에는 반대죠. 자, 매수자가 샀는데 피를 주고 샀어요. 많이 일어났어요. 제가 좀 많이 봤습니다. 피를 주고 분양권을 샀습니다. 근데 이 분양권을 2억 주고 샀단 말이에요. 프리미엄을 2억을 주고 샀는데 입주도 하기 전에 2억이 다 빠진 거예요. 마이너스가 됐어요.
분양가만큼 내려왔습니다. 그 분양가만큼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더 떨어지고 있어요. 더 떨어지고 있어요. 매수자가 화가 많이 난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 되냐? 너네는 책임 없냐? 매도자, 너 사기꾼 아니냐? 중개사 너 이거 알았지? 라고 해서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매수자가 나 모르겠고 너네랑 나랑 다운계약서 썼으니까 나는 신고할 거야. 이거 불법이잖아. 라고 해서 신고한 건수가 많습니다.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초과 중개보수로 얘기했던 경계가 불확실한 권리금, 권리금도 그렇고, 자, 컨설팅 비용도 그렇고, 이게 피해자가 없고 장사가 잘 된다라고 하면 문제가 안 돼요. 이렇게 해서 돈 버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리고 부동산 현장이라는 게 원리 원칙적으로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이걸 유동적으로 잘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지. 근데 아까 같은 갭 투자라든지 아니면은 피해자, 전세 세입자들이 무조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던 1000명이라는 임대사업자를 가진 집을 중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안 해야겠죠. 이건 처벌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도 제가 사회 정의를 구현한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판사도 아니고 검사도 아닌데 그래도 이런 유혹 정도는 이겨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2시간 하니까 힘드네요. 생각보다 1시간 넘게 하니까 이게 힘드네요. 59분째 했는데 벌써 이거 너무 빡신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일하면서 유혹이 많아요. 이게 유혹이 많은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떡 만지는 손에 고물 묻지 않겠냐? 고물을 묻는다. 이런 게 있죠. 당 충전. 그러네요. 당 충전을 해야 되는데 당을 안 가지고 왔어요. 당을 안 가지고 왔습니다. 당을 안 가지고 왔으니까 그냥 계속 가는 걸로 여러분들이 당을 충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 다음 얘기할 게 제가 되게 재밌는 내용이거든요. 피가 거꾸로 솟는 얘기예요. 피가 거꾸로 솟는 얘기. 요거 되게 재밌습니다. 다음번 얘기 바로 진행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중꺾말을 얘기했는데 요거는 좀 오래전부터 있던 단어죠. 피껏 피가 거꾸로 솟는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연 보면요. 여러분들도 피가 거꾸로 솟을 수 있어요. 자, 이 영상에 달리는 댓글입니다. 어떻게 3분 영상 안에 천박하고 역겹고 가짱고 혐오스럽고 욕직이 나오는 감정을 모두 느끼게 할 수 있는지 대단하네요. 카페 사장님이 이 뉴스로 유명해져서 커피 많이 파셔서 건물주 되셔서 더 좋은 곳으로 이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떠난 자리에 다시 들어올 세입자들은 소문이 나서 그곳이 공실로 오래 남아있기 바랍니다. 진짜 건물주 위에 아무도 없다더니 지자체도 법도 무용지물이네요. 5% 외에 누가 봐도 부당하게 하는 걸 조치하는 법은 언제쯤 생길지. 좋은 건물주 만나는 것도 복이네요. 자, 건물주가 유명해져서 다시는 아무 임차를 안 하는 무가치한 건물이 되길 바랍니다. 요게 댓글이에요. 자, 5,300회, 7,300회, 2,000회, 5,400회. 요게 제가 지금 얘기해드릴 영상의 댓글입니다. 댓글. 저도 이렇게 댓글이 좀 많이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 영상은 아니고요. 뉴스에서 나온 영상인데 요거 보시면 여러분도 약간 피가 거꾸로 솟을 수 있어요. 요게 뭐냐면은 카페 입구를 막은 건물주에 대한 내용인데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카페입니다. 강남구 신사동인데 보시면 되게 이상하지 않나요? 건물 형태가 되게 좀 이상해요. 여기가 주차장입니다. 여기서부터 요렇게가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이고 보통은 건물이 요렇게 돌아가서 앞면이 이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이 지금 어떤 형태냐면은 요렇게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고 코너 자리인데 여기에 매장이 있고 여기에 매장이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운영하는 매장이 요렇게 양쪽으로 있는데 1층 후면을 사용하는 곳 요렇게 가지고 여기가 이제 입구인 거죠. 주차장. 그리고 여기에 주차장이 있어요. 요렇게 입구인데 요 입구에다가 주차 박스를 컨테이너로 갖다 놓은 거예요. 입구가 막힌 거죠. 입구가.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막혀 있지만 실제로는 막히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막히지 않았어요. 어떻게 되냐? 반대면에서 보시면은 요렇게 사람 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여기에 문이 있거든요. 입구 문이 있는데 요렇게 열게 해놨어요. 요렇게 열립니다. 실제로 딱 열려요. 그러니까 막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막지 않았다. 야,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 여기서 사람 한 명이 지나갈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막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오랜만에 만나봅니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히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2020년 말에 상가 계약을 했어요. 요 카페 사장님이랑 주인이랑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250만 원. 신사동에 있는 가로수길에 있는 곳인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건물에 전면을 차지하는 곳이 두 매장이 있어요. 이렇게 두 매장이 있고 여기 카페는 요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형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요렇게 들어간 입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금액이 좀 싸요. 신사동 치고는. 그리고 가로수길에 있는 거 치면은 월세가 그나마 좀 저렴한 편이죠. 25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해서 카페를 하시고 있는데 2020년에 건물주가 바뀝니다. 혹은 21년에 바뀔 수도 있어요. 이거는 몰라요. 2년짜리 계약일 수도 있으니까 21년에서 22년 사이에 건물주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22년 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다시 하는 시점이 온 거죠. 22년 말이 되면은 계약을 다시 해야 돼요. 그냥 있으면 묵시적갱신이 되겠지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이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 월세를 100만 원 인상시켜 주세요 라고 주장을 합니다. 100만 원 올려주세요. 250만 원은 너무 쌉니다. 그러니까 250만 원 플러스 100만 원 해서 350에 계약을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렇게 주변 시세에 비해서 이거 너무 싸다. 그러니까 350만 원 정도는 받아야 된다. 왜냐면 이게 내 자존심이 산다. 다른 건물주에 비해서 내가 적게 받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350만 원 정도 되면 내가 면이 서겠다. 그러니까 350만 원으로 하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쁜 건물주라 생각하지 마라고 얘기를 해요. 요게 메인 기사의 제목이었어요. 내가 나쁜 건물주라 생각하지 마요. 예, 이겁니다. 근데 원래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가의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10년간 임대차를 보호해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는 갱신 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에 올릴 수 있는 거는 5%로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동의하지 않으면은 올릴 수 있는 게 5%까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임대인이 100만 원을 올려달라고 했는데 100만 원. 이게 2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려달라는 거는 이게 반칙이죠, 반칙. 저는 반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아예 레드카드 감이에요. 250만 원에서 100만 원은 거의 한 40% 정도 올려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40% 올리는 게 어디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시세가 주변보다 싸게 했다 하더라도 5%씩 1년씩 해서 꾸준히 올리는 게 상식적인 거지 40%를 올려달라고 해놓고 나는 나쁜 임대인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 요거 조금 웃긴 거예요.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도의적으로도 그렇고 되게 웃긴 얘기거든요. 근데 말은 이렇게 하죠. 내가 나쁜 건물주라 생각하지 말아요. 저는 이게 되게 궁금해요. 진짜로 자기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괜히 찔려서 이렇게 하는 건지, 뻔뻔한 건지, 아니면은 그냥 못된 건지가 되게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인 거죠. 자, 강남대로에 있는, 테헤란로에 있는 건물들을 보면요. 요렇게 대로변에 건물들이 나와 있어요. 자, 건물들이 요렇게 있죠. 쭉쭉쭉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 세가 얼마인 줄 알아요? 보통 억 단위입니다. 자, 1억 5천. 자, 여기는 3억. 여기는 2억. 여기는 1억 2천. 막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리고 이 건물주들이랑 계약을 하게 되면요. 법률 대리인이 와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건물주가 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나는 1년에 5%씩 꾸준히 올릴 거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계약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올릴 건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써요. 서로 합의한 거죠. 요렇게 계약을 해요. 요 사람들은 올려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거든요. 여기도 있고 아디다스도 있고 나이키도 있고 아니면 뭐 화장품 가게도 있고,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들어와서 홍보 효과도 좀 노리고 여기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사람들에게 많이 좀 노출이 될 수 있게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비싼 금액을 가지고도 와서 영업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수익을 남기기보다는 그냥 이 매출로 요것만 다 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유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 100만 원 올린다고 뭐라 안 해요. 올려도 돼요. 근데 250만 원이잖아요. 250만 원짜리를 350만 원으로 만드는 거는 반칙이죠. 도의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다 반칙이에요. 이거는 얘는 반칙한 거예요. 반칙. 얘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이 사람한테는
착하다라는 프레임을 씌울 수가 없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은 내가 다른 건물주보단 그래도 좀 착한 편이다. 자, 나는 그래도 여기에다가 주차 부스를 세웠지만 아시바 같은 거 치지 않았다. 예, 여기다가 아시바 치거나 여기 공구리 치는 사람도 있어요. 아시바라고 표현하면 안 되나요, 이거? 죄송해요. 이게 뭐라고 얘기하지? 그 철제 같은 거 세워가지고 장사 못하게 하는 사람도 되게 많고요. 사람들 들어오는데 턱 만드는 것도 있고 화단을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가벽 같은 거 세우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를 사유지잖아요. 아까 보셨으면은 여기 이거를 보면요, 여기서부터는 사유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불법 건축물로 해가지고 벌금을 내는 거는 가능하겠죠. 예,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는 가능하겠지만 여기 들어가서 국가가 뭔가를 개입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 말이 되게 웃기죠. 내가 나쁜 건물주라 생각하지 마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필이면은 MBC에 걸려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나쁜 임대인이 돼버렸죠. 내가 나쁜 건물주라 생각하지 마요라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 대표 나쁜 건물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 사람 말도 맞는 말이 있는 게 뭐냐면은 나보다 더 심한 사람이 많다. 나는 여기 열게 해주지 않았느냐. 사람도 들어갈 수 있게 해놨고 문도 열리게 해놨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더한 사람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사람은 대표 나쁜 건물주로 들어갔겠죠. 근데 진짜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이 주인의 직업이 법인 대표입니다. 법인 부동산 대표예요. 법인 부동산 대표라고 그러는데 이거 임대업 하는 부동산이겠죠? 임대업 하는 부동산, 법인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들은 착한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쪽은, 이 사람은 이제 우리랑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의 제목을 피껏솥으로 했어요. 피껏솥. 피가 거꾸로 솟는다. 요 댓글이 저는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어떻게 3분 안에 천박하고 역겹고 가짱고 혐오스럽고 욕지기가 나오는 감정을 모두 느끼게 할 수 있는지 대단하네요. 자, 좋아요 2번 눌렀죠. 이게 재밌습니다. 세상에 재밌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유튜버를 해야 되는데 말이죠. 왜 이런 사람들이 유튜버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유튜버 하면 대박이죠. 여러분, 제가 저희 건물에 주차 부스 들여보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영상 막 이렇게 찍고 다니는 거예요. 자, 요만큼 열게 해놨습니다. 저는 괜찮은 건물주입니다. 저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하면서 이렇게 열리게 해놨습니다. 라고 유튜브 찍으면 대박 날 텐데 말이죠. 저 기사 봤네요. 기사 이거 다 보셨죠? 다시 하고 있네요. 이제 들어왔습니다. 안녕님 죄송합니다. 처음에 제가 기술적인 문제로다가 실수를 해서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천재다. 자존심이랑 무슨 상관. 그러니까 이게 건물주가, 이런 건물주가 있어요. 자기가 자존심이 상해서 무조건 더 받아야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본인도 알고 있네요, 나쁜 건물주. 나가라는 말을 돌려서 한 듯이요. 나가란 말을 못 하거든요. 상가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못 하니까 요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안타깝게 됐죠. 이 건물주도 안타깝게 된 게, 자기는 조금 나쁜 건물주라고 자기 스스로를 생각했는데 여기 MBC에 나오면서 우리나라 1등이 돼버린 거죠. 1등이 된 거죠. 이게 어디에 위치했느냐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포지션에 있느냐, 어디 위치에 있었느냐. 요 카페가 이슈가 되면서 요게 이렇게 됐습니다. 아마 되게 견디기 힘든 많은 비난들을 받고 있을 겁니다. 1등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1등을 했어요. 저도 요거 쳐보고 신사동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했거든요.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시간 나면은. 사무실에서 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신사동에 있다라고 하니까 가서 보고 사진 나중에 한번 찍어서 올릴게요. 이거 사진 찍으면 또 뭐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가보기만 하겠습니다. 제가 센스 있게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모자이크 처리했어요.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근데 뉴스에서는 그냥 나왔거든요, 이거. 그래도 되나? 저는 평화주의자니까 전부 다 요거를 하고 왔습니다. 모자이크까지. 입구를 막은 거냐고요? 입구를 막은 게 아니죠. 자, 입구를 막은 게 아니라 요만큼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을 만들어 놓은 거죠.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렇게 사람이, 손님이 오면 요렇게도 들어갈 수 있고 요렇게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죠? 요 사이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요 사이로. 요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이 카페는 손님이 오면은 입구를 찾지 못하죠. 일반 사람들이 여기에 출입구가 있을 거라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건물주의 말로 이해하면은 요로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로. 야, 이렇게 한 사람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입구를 만들어놨는데 뭔 소리냐, 뭘 막은 거냐. 이걸로 노래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나쁜 건물주라 생각하지 마오. 이거 누가 안 만드나요? 래퍼 한 사람이 와가지고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나쁜 건물주라 생각하지 마오 하면서. 굉장히 재밌는 사람인 것 같아요. 말을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되게 사람이 말을 한마디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중계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형태로 말을 하느냐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분도 되게 힘들 겁니다. 그 인터뷰한 영상 보니까 입구를 보면 답답하다, 내 인생이 이렇게 막힌 것 같아서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내가 카페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죠. 이게 우성정님이시네. 정우성님이 계시네. 차임 지체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차임을 올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올리려고. 250만 원이었는데 35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이 거절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예,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사건입니다. 이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임차인과 제대로 협의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설치한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인터뷰에서. 재밌는 대답이었죠. 저는 그게 궁금해요. 진짜 이런 사람들이 자기는 착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자기도 나쁜 건 알고 있지만 돈의 욕심에 현혹된 건지, 이게 궁금해요. 사람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합니다. 재밌습니다. 사실 중개사가 되게 직업이 이게 좋다고 해야 되나 나쁘다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의 바닥까지 거의 보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인도 그렇고 임차인도 그렇고요. 똑같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손해가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바닥을 보여줘요. 2만 원 때문에 싸우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월세 2만 원, 만 원, 2만 원, 관리비 만 원, 2만 원 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싸우시는 분도 많습니다. 엄청나게 올렸네. 아까 안 올려준다고 하니까 저렇게 한 거죠. 자기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갔다. 그러니까 이게 그 말이죠. 난 돈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다. 자존심 때문에 올려달라고 하는 거다. 라고 하는 개소리를 짓거린 거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제가 웬만하면 좋게 얘기합니다. 좋게 얘기하는데 얘는 좋게 얘기할 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중개하다 보면요, 이런 사람들 좀 만나요. 바닥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은 돈이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임차인들에게 굉장히 갑질을 한 사람이 있어요. 기업을 가진 되게 큰, 이름을 부르면 알만한 기업을 가지고 있는 오너이시지만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재밌어요. BMW 막 벤츠 제일 큰 거, 우리는 뭐 평생 해봐야 사지도 못할 만한 거, 막 한 최소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 한 10억, 20억 하는 차를 타고 와서 한 3만 원 가지고 싸웁니다. 3만 원 가지고. 3만 원 가지고 싸웁니다. 나이도 한 80 됐어요. 싸웁니다. 뭐 하려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싸워요. 재밌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근데 욕은 못하죠, 중개사로서. 우린 중개를 하는 거지 뭐 그 사람을 비난하는 건 아니고요. 끝나고 나서 뒷담화는 할 수 있죠. 뒷담화는 할 수 있죠. 지금 뒷담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내일 이 영상 편집하면 하루 금방 가겠는데요. 이게 너무 늦었으니까 오늘은 편집을 못 하겠죠. 근데 내일 편집하면은 영상이 4개 4개 내지 5개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다 올리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올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랑 약속했던 언젠가는 100만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능력 없는 자의 끊임없는 노력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버튼홍 영상으로. 저 새끼는 쟤는 진짜 대단하네. 지치지 않네. 중꺾만 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얘기하더니 진짜로 중꺾만 해. 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들어오기 전에 영상 개수를 세봤어요. 영상 개수를 세봤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다른 사람들은 100만 유튜버가 되기도 남을 정도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자, 마지막 마무리는 조금 우리가 또 중개업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조금 내용을 정리해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조금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중개업은 개업하면 안 된다, 중개사 지금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 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중개사라서 집에서 일하고 돈을 벌고 있습니다. 자, 요 내용에 대해서 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 가지고 가지고 온 주제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공인중개사라고 하면은 부동산을 중개를 해가지고 돈을 번다, 이제 돈을 좀 많이 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자격증만으로 돈이 되지는 않잖아요. 자격증 있는 사람들은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중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정말 소수거든요. 소수입니다. 실제로 자격증 중에 있는 사람 중에서 80%는 개업을 안 했고요. 약 20% 정도가 개업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 20% 중에서 또 20% 정도가 돈을 번다는 거죠. 나머지 80%들은 돈을 잘 못 버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이거는 부동산 시장이 호황기냐 아니면은 지금처럼 불황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거의 똑같습니다.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되게 호황기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 중에서 이 20%는 돈을 많이 법니다. 그리고 80%의 사람들은 적당히 벌어요. 적당히 벌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누구나 돈을 번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약간 불황이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많이 생각하겠죠. 공인중개사 진짜 제일 힘들겠다, 공인중개사 창업하면 안 되겠다, 가장 힘든 시기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수입이 줄어드는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줄어들었겠지만 일부 사람들은 아직도 돈을 잘 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거래가 많을 때 수입이 더 많습니다. 근데 거래가 많이 줄어들었다 해가지고 중개를 잘하는 사람들까지 수입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건 아니거든요. 자, 시장에서 거래가 줄어들면요, 공인중개사의 수도 줄어듭니다. 시작하는 사람 자체가 적어져요. 그리고 폐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수가 줄어들면은 거래량이 줄어드는 만큼 경쟁자의 수도 줄어듭니다. 경쟁자의 수도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벌 수 있는 금액이, 그러면은 경쟁자의 수가 줄어들었으니까 똑같이 줄어드냐, 이게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20%의 사람들이 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시스템을 보면은 거의 일정하게 흘러가요. 자격증을 따고 창업을 한다. 그리고 개인의 역량에 맞춰서 수입이 결정된다는 거죠. 자격증을 따고 창업을 하는데 여기에 교육이라든지 취업을 통해 가지고 일을 배울 수 있는 거,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창업을 한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하느냐,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요 앞에서 보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정말 부동산이 잘 나가는 시기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양이 10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양에서 플러스 알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업을 한 누구나에게까지 계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비가 풍족하게 내리는 시기에는 비가 막 풍족하게 내려요. 그러면은 큰 웅덩이에서 물이 찰 수도 있지만 작은 웅덩이에도 물이 찬다는 거거든요. 물이 다 차요. 그러면은 누구나 와서 물을 먹으면 됩니다. 누구나. 건기가 찾아왔다라고 해볼게요. 자, 비가 없어져요. 그러면은 이 작은 웅덩이에 있던 물들은 마르고 큰 웅덩이에 있는 물만 남아있어요. 그럼 이 웅덩이를 찾아갈 수 있는 사람, 이 웅덩이를 아는 사람, 돈을 버는 방법을 아는 사람, 중개를 할 줄 아는 사람들만 돈을 벌어간다고 하는 거죠. 아까 제가 10개의 계약을 할 수 있었다. 근데 중개 거래량이 확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잘하는 사람들은 8개를 해요. 8개. 근데 플러스 알파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아까 전에 나머지 사람들,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의 양이 거의 제로에 가깝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다라고 하는 중개사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되게 어려워요. 자격증을 땄는데 이거는 시험을 보면 딸 수 있거든요. 창업을 한 다음에 부분들은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달라져요. 수입 자체가 결정되고 계약, 중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따고 나서 창업에 대한 교육을 받으려고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짜리, 비싸지만 500만 원짜리 수업을 들어요. 근데 이 수업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계약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자, 계약서 어떻게 쓸까요? 자, 계약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전하게 계약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이런 것만 얘기해요. 왜냐하면 중개하는 방법은 가르쳐 줄 수가 없거든요, 거의. 실전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실무를 통해 가지고 알 수 있는 중개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 교육을 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 중개사들은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거지, 자기가 아는 거지, 그리고 자기 거 하기도 바빠요. 그래서 교육을 잘 안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중에서 교육 쪽으로 빠지신 분들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이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교수님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약과 중개는 다르거든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1년 정도 일을 하게 되면은 1년이 뭐야? 계약을 한 개에서 한 3개 정도를 하게 되면은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 내가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하면은 중개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거는 노하우 같은 거거든요.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되게 변동이 많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지금은 어떤 사람들이 역량이 높냐면은 마케팅을 잘하는 사람들의 역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마케팅. 옛날에는 물건이 많은 게 정말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마케팅, 광고 마케팅이라든지 매물을 확보하는 것도 마케팅을 통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계약을 다 차지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에서 모두가 다 돈을 잘 버는 건 아니고 일부 사람들이 돈을 벌어가는 거죠. 이거는 부동산 호황기나 불황기나 똑같아요. 호황기에는 여러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 뿐이고 결국에 돈 벌어가는 사람들은 20%의 사람이고 불황기에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은 또 시대의 변화에 적응해가지고 똑같이 상위 2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신규로 들어온 사람 중에서는 이 20%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못 들어간 사람들도 되게 많죠. 이 방법을 제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나도 20% 안에 들어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방법은 되게 간단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 가지 노하우나 이런 것들은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을 해요. 자, 여기에 하나의 선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은 요 선까지 가면 안정적일 거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이 정도면은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겠다. 정말 여기까지만 가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데 노력을 굉장히 쏟아붓습니다. 100이라는 노력을 쏟아부었어요. 진짜 100이라는 노력을 쏟아부어서 겨우 여기까지 도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내가 이제 안정기에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노력에서 0으로 바꿔집니다. 왜냐면 난 이걸 할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여기까지 언제든 마음 먹으면 또 100을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다른 노력들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안정기라는 거는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었다. 한 번 벌었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다음 달에도 이걸 벌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다음 달에 이걸 버느냐 못 버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1년이 지속되고 2년이 지속되고 3년이 지속되려면 이 노력에 여기까지 올라간 노력이 100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 노력을 평소에도 30 정도는 쏟아 부어야 돼요. 계속. 제가 처음에 광고를 하거나 했을 때 뭐를 제일 노력했냐면은 다른 업체들의 광고를 어떻게 하는지 벤치마킹 하는 거에 신경을 되게 많이 썼습니다. 광고. 그래서 광고 중에서 좋은 광고를 100개 이상 보고 여기에 나온 문구들이라든지 사진 배치, 그리고 어떻게 설명했고 제목을 어떻게 했고 어떻게 광고를 했을 가장 효과적인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목이랑 설명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메뉴를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빠진 게 있었죠. 계속 바뀐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저는 이거를 한 번만 하고 나면은 내가 계속 똑같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니라 이걸 한 번 도달하고 나면은 앞으로는 30 정도를 쏟아부으면은 충분히 여기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건데 보통은 이걸 안 한다는 거죠. 보통은 안 합니다. 자, 중개사 중에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되게 많이 봐요.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사람들이 알려주는 게 진짜 고맙구나, 잘해야겠구나 하는데 창업을 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나면요. 이제부터 안 찾아본다는 거예요. 에이, 나도 어느 정도 할 줄 아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1,000만 원을 벌었던 사람인데 한 번 찍고 2번 찍고 3번 찍고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다시 노력하면 되지 않냐, 또 똑같이 노력하면 되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거를 다시 시도해 가지고 한다? 같은 업종 부동산에서 할 수 있다? 이건 없습니다. 이런 독한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정말 1,000명 중에 1명? 10,000명 중에 1명이 있을까 말까 한 거예요. 근데 요건 다 하거든요. 요거는 대부분 다 해요. 근데 요렇게 떨어졌는데 요걸 다시 올라가는 사람들은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은 없어요. 근데 부동산이 아니라 갑자기 업종 변경을 하는 거예요. 업종 변경. 자, 나는 지금부터 미용실을 해야겠다.
야, 미용실은 불황이 없잖아. 야, 그럼 미용실을 하자. 그러면 또 이 노력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이 노력이 가능해져요. 자리 잡으려고 노력하는 게 가능해요. 부동산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는 이 일을 했지만 요걸 다시 올라가는 거는 거의 불가능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노력을 안 해요. 그래서 100의 노력을 했던 사람들은 꾸준히 30의 노력을 계속 기울여 줘야지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런 방식들이 찍힌다는 거죠. 안정기 같은 건 없습니다. 이 안정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이 안에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안 돼요. 그래서 요것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중개일을 하면서 7년간 일을 했습니다. 7년간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한 번 넘었던 1000만 원에서 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했어요. 대신에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일을 많이 한 건 아니거든요. 일을 많이 한 건 아니지만 30의 노력을 계속 꾸준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2년 동안 집에서 일을 합니다. 집에서 일을 할 때는 아까 얘기했던 그 선을 넘기 위해서 100의 노력을 했어요. 100의 노력을. 100의 노력을 했는데도 예전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여기 성과가 나오진 않았죠. 100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한 요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계속 30씩 하는 거예요. 계속 30씩. 계속 30씩. 보이지는 않지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중개할 때보다 오히려 안정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그 금액만큼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그것보다 안정적이에요. 이게 1000만 원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매달 1000만 원을 번 건 아니거든요. 어쩔 땐 700만 원을 벌 때도 있고 500만 원을 벌 때도 있지만 올라가고 1400을 벌 때도 있고 1억을 벌 때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치로 치면은 1000만 원 이상을 벌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지금은 매달 들어오는 금액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만들어내는 데까지의 100의 노력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하는 노력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나도 100만 유튜버가 되지 않겠냐 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100만 유튜버 되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안 된다는 거죠. 어려워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이 노력을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안정기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조금만, 이만큼 할 필요 없어요. 처음에 했던 것만큼 모든 것들을 할 필요 없거든요. 조금씩만 계속 유지하면요, 여러분들이 매달 안정적으로 요거를 가져가는데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제가 집에서 2년 동안 일을 하면서 처음에 벌었던 수입이 5,000원인가? 그랬어요. 딱 상담 한 건 했어요. 상담 한 건 5,000원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벌고 있죠. 괜찮은 수입을 벌고 있고, 일반 중개를 하는 사람 중에서, 중개사들 중에서 저보다 못 버는 사람도 훨씬 많을 겁니다.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택근무가 가능한 수입을 만든 거죠. 제가 중개사가 재택근무가 가능하냐? 자,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봤으니까 이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중개업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사람들은 다 어렵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 기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자격증을 왜 땄지? 부동산 중개업소 권리금 뚝뚝 떨어진다. 이제 큰일 났다, 중개업소. 자, 매일경제에서 가져온 거예요. 근데 1월 30일 날 이 기사를 내놓고 1월 31일 날 이 자격증 있으면 갈 곳 없겠어? 공인중개사 취업 박람회 시작한다 라고 하면서 어디가 취업 박람회를 선전해주고 있어요. 기사로. 사람들은 이 기사를 보고 창업을 안 한다는 거죠. 중개업 끝났어, 공인중개사를 돈 못 벌어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던 요 방법만 꾸준히 하신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입을 계속 꾸준하게 잘 만들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자, 마케팅을 잘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근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제가 말하는 마케팅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매물 확보, 요거 한 개랑요, 그 다음에 인터넷 광고, 인터넷에 나를 얼마나 잘 노출시키냐, 요 두 가지가 마케팅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꾸준히 노력을 할 수 있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하시면 좋겠는데 잘 안 됩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나를 어떻게 나타내느냐를 잘 표현하는 게 지금 마케팅의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나를 브랜딩한다, 요거를 조금 포인트로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싶어요. 제가 100분을 말했습니다, 혼자서. 이게 원래 방송이라는 게 서로 대화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런 거 없이 아무도 얘기하지 않지만 혼자서 100분을 떠들어내. 혼자서 100분을 다 떠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말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조용한 편이에요. 버튼홍님은 퇴근이 없으시네요. 그쵸? 어떻게 보면 사실 제가
나는 편하게 일을 하고 있다, 집에서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업무 시간은 엄청납니다. 어떤 날은 딱 그 생각이 들어요. 아, 오늘은 술을 마셔야 되는구나. 이 독주가 필요하구나. 독주가 필요하구나. 이래서 사람들이 위스키를 먹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40도, 40도짜리가 필요하구나. 오늘은 빨리 먹고 빨리 자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술 마시면은 자거든요. 자기 때문에 밖에서 술은 못 먹지만 집에서 그냥 훅 먹고 잡니다. 집에 40도짜리 술을 항상 구비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 있잖아, 증류주라든지 아니면 위스키 같은 경우는 25도 이상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확 먹고 자면 되니까 저는 완전히 방전했습니다. 자, 105분 동안 혼자 떠들었거든요. 오늘은 질문하시는 분도 별로 없어가지고 혼자 양이 이 정도 되면은 주제를 한 5개 정도 얘기를 하면 이 정도 시간이 지나는구나를 판단했어요. 2시간. 딱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저는. 수고는요. 영상 하는데 뭐 수고해. 재밌었습니다, 저도. 하루하루, 그러니까 영상 찍거나 방송할 때마다, 요건 될까라고 하는 실험이에요. 저에 대한 도전과 실험이 계속 됩니다. 이거는 재밌을까? 괜찮을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상을 찍으면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야, 너 영상 조회수 많이 나온 거 위주로 찍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미친 듯이 많이 나왔으면 그러겠지. 근데 아니거든요. 미친 듯이 많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은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거는 10,000회, 100,000회 뭐 이런 건데 몇천 회 봤다라고 해서 이쪽으로 계속 나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폭넓게 나갈 수 있는 거죠. 아직도 대표작이 나오지 않았어요. 대표. 여러분 오늘 그거 연습하셨어요? 발음 연습? 여러분 하셔야 돼요. 저도 매일 하고 있어요. 발음 연습.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거 안 쓰면 사실 이건 반칙. 요즘에 뭐 이메일 좀 많이 받았거든요. 여기저기서 이런 거 해주면 어떠냐, 이런 이메일들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되게 재밌어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보고 있는데 조만간 뭐 새로운 것들을 하나 할 것 같아요.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하게 되면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발음 연습한 지 3주 됐어요. 3주. 이 정도면 이제 효과가 나오죠. 어느 정도 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의 발음이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 발음도 신경 쓰이고 어느 순간에 숫자 발음이 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원래 쉬웠던 발음들이 또 어려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발음 하나만 잘하셔도 여러분들이 상담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훨씬 수월할 거예요. 훨씬. 저는 되게 아쉬웠거든요. 상담할 때. 내가 아나운서처럼 얘기를 못한다는 게 되게 아쉬웠는데 발음 연습하면서 저도 이게 되게 좋아졌거든요. 그 전에도 책을 읽으면서 연습을 했는데 그것보다 이 발음 연습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찢어지지 않나요? 발음 연습하면. 입 많이 찢어야 되거든요. 발음 연습하면 찢어질 텐데. 안녕하세요. 초보소공입니다. 버튼홍님 팬입니다. 이나라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팬까지 팬 구독자 팬 저희 집에서는 되게 무시당하는 캐릭터인데 저희 집에서는 다 저를 무시합니다. 니 거는 재미없다. 니 거는 재미없다 그러는데 팬까지 감사합니다. 진짜 감동적이네요. 아까도 무시당하고 들어왔는데 저희 식구들이 싫어요를 누릅니다. 저한테. 저희가 가족인데 제 영상에 싫어요를 누르는 건 반칙 아닌가. 땀났어, 땀. 맞다. 요거 오늘 못 보여드렸네. 이거 보여드려야 되는데. 자, 오늘 제가 따뜻함을 좀 상징하기 위해서 벽난로를 가지고 왔습니다. 벽난로. 좋은 정보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 나라님 뭐, 열심히 보시면, 저도 감사합니다. 영상 많이 보면 볼수록 저도 좋아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게 저녁은 안 먹고 들어왔습니다. 저녁은. 말할 때 자신감이 조금씩 붙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진짜 자신감 붙는다니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말하는 발음에서 저 사람들도 발음이 약간 이게 흘리는구나라는 것들을 구분하게 돼요. 구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은 시도들이, 이런 작은 노력들이 여러분들의 성과를 만든다니까요. 진짜. 믿어보세요. 제발 믿어주세요. 제가 돈 달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시간 막 뺏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냥 한번 믿어주세요. 저는 아까 그런 나쁜 임대인이 아니잖아요. 건물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좀 믿어주십시오. 발음 연습은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일 쉬운 거니까 그거부터 시작하면은 다음 거 버튼능 영상 중에서 이런 것도 있었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씩 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8대2 법칙 있잖아요. 근데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8이었다면 되게 힘들었겠죠. 근데 좋아하는 사람이 8이거든요. 근데 악플은 되게 많아요. 악플은 되게 많아요. 근데 한 번이라도 해보고 욕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이라도 해보고 욕했으면 좋겠어요. 안 해놓고는 괜히 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왜 아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제 카페 있잖아요. 제 카페에 그 자료를 올려놨잖아요. 근데 카페 회원이 1300명밖에 안 돼요. 구독자가 9000명인데 안 따라한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거든요. 훨씬 많아요. 자료 다운받으려면 카페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거라도 좀 해보면 좋겠어요. 하나씩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변화가 일어나니까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배고파. 여러분 오늘은 화요일이니까 시원하게 맥주 한잔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하고 자죠. 예. 카페 바로 가입하겠습니다. 몰라서 그런 건 괜찮습니다. 몰라서 그러는 건 다 괜찮아요. 저는 그런 거 갖고 화를 내지 않아요. 그냥 안타까운 거죠. 이게 있는데 왜 안 하지? 이거 하시면 더 좋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거 뭐 여러분들한테 제가 꼭 성공하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 하면 더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잘 되고 나면은 저도 잘 되겠죠. 다른 사람들 잘 되게 해주는데 저만 안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되면 저도 성장해서 입소문 내는데 야 버튼농 그 사람 괜찮더라 라고 얘기를 해서 언젠가는 100만 유튜버가 되면은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니까 제가 뭐 종교나 뭐 이런 거 사람처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여러분들의 행복을 기원해서 하는 겁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저도 충분히 이기적인 사람이니까요. 걱정하지 말고 있는 거 그냥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신 돈은 안 받겠습니다. 사기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거라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순간에 이게 벌어져요. 진짜 잘하시는 분이랑 못하시는 분, 중개를 잘하시는 분이랑 못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되게 작은 차이거든요. 근데 그 작은 차이가 모이고 나면은 따라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따라잡을 만한 성장 동기가 없어요. 잘 안 돼요. 내가 한 6년, 7년 일을 했는데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면은 거의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궁시렁 말이 많네, 제가. 아무튼 오늘 다들 방송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